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마지막 시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 다시 가게를 열게 된 공검씨는 시간이 흘러 임대인에게 가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네, 주인이 상가임대 계약갱신을 원하신다고요? 예, 계약을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월세를 10% 인상해 주세요. 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던데요? 요즘 주변 임대료도 올랐고 장사도 잘 되는데 10% 올려주시죠. 10%는 너무합니다. 그럼 가게 비워주세요. 들어올 사람 많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그런 거 난 몰라요. 그럼 2달 남았으니 빨리 결정해주세요. 잠시만요. 다 지금 멘붕이 오고 있어요 또. 나갈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 아참, 이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공검씨 오랜만이군요. 가게 주인이 글쎄 임대료를 10%나 올려달래요. 법에는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실 이야기도 소용없어요. 변호사님 소송을 해야 할까요?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제법 필요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2019년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생겼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생긴 분쟁을 조정해주는 일을 해요. 조정만 된다면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부담이 덜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돼요. 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주택이나 동산의 임대차, 또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 등이에요.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상대방과 부재소 합의나 부재소 특약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중복으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 신청 자체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통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변호사님, 자세히 살펴보니 전 조정 신청이 가능하네요. 바로 신청을 할 거예요. 하지만 임대인이 조정을 수락해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세요? 며칠 후 등기 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뭐지? 자, 임대인한테 지금 서류가 송달이 됐습니다. 자, 임대료 인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준다고? 내 가게,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들 이래? 필요 없어. 이러다 내가 손해볼지도 모르지?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해준다니까 한번 가볼까? 우리 쪽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면 되겠군. 자, 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시세도 올랐고 장사도 잘 되는데 10%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 경험상 주변 시세는 특별히 오른 것 없습니다. 요즘 금리도 낮고요. 전 5%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할 겁니다. 뭐? 소송을 한다고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법이 정한 5%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는 게 임대료도 꼬박꼬박 내었고 기간 내에 재임대 신청도 하였으니 맘대로 나가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조사를 해보니 1년간 이 지역에서 차임이 평균 2에서 3% 정도 올랐더군요. 그 정도 선에서 인상폭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뭐 2에서 3% 절대 안 돼요. 저도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4% 인상까지는 감내할 의사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도 비슷할 겁니다. 서로 양보하셔서 4%에 합의하시죠. 할 수 없네요. 임대료 4% 인상 좋습니다. 결국 임대인분이 4%에 합의를 하셨어요. 저도 좋습니다. 이 변호사 이외에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이 잘 성립이 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 상가 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 상가 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9조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볼게요. 법 제20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입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요. 조정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되게 돼 있고요. 조정위원회 자격 요건을 보시면 법학, 경제학 등 전공 교수나 6년 이상의 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6년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경력자 등이 조정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살펴보면요. 자, 조정 신청서 접수하면요. 상대방이 수락해야지 조정 절차 개시됩니다. 상대방 불수락 등 소정에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바로 각하가 돼요. 조정 절차가 개시가 되면 조사 및 심의 조정을 하고요. 부당한 목적의 조정 신청의 경우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안을 작성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거고 상대방이 불수락하면 조정이 불성립합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한 거예요.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신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1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법률 공단뿐만 아니라 법에는 몇 가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대한법률 구조공단이 아닌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 신청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에게 통지합니다.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건 다 지금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도 결국 법원에 조정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미 법원에 뭔가 제기하면은 각하시킨다는 거예요. 이미 해당 분쟁 조정 사항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 신청 자체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시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해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요. 여기는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어디 공단 지부가 있고 전화번호 어디 있고 관할구역이 어딘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정 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고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자, 이로써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볼게요. 조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25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은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하여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은 14일 이내인데 여기는 보세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 잘 기억하시고요. 처리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신청을 하면 2달 내지 3달 안에 절차가 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간이 짧죠. 조정의 효력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 효력을 가지며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 성립되면은 지금 조정서의 정보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로써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자, 여태껏 제가 설명했던 이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법무부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